안녕하세요. 돌머리 천영록 대표입니다. 재밌고 쉬운 재테크 얘기와 좀 냉철한 현실 이야기를 섞어서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저희 주 목적입니다.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업이 잘 안 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주위에서 사업이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사업에 굉장히 성공하는 이유는 분명히 자기 노력과 재능과 자기의 영역이지만 사업에 실패하는 것은 세상이 외부에서 실패 요인을 던져줘 버리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 제가 존경하는 분이지만 저는 솔직히 좀 다르게 생각해요.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뭐 열심히 했겠고 재주가 엄청 났겠지만 사업에 성공하는 요인은 사실 세상에서 던져줘요. 그런데 사업에 실패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능력으로 좀 막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위기 관리 능력이죠. 그래서 안나 카레리나의 첫 문장이 그거잖아요. 모든 행복한 가정은 한 가지 이유로 행복하고 모든 불행한 가족은 만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행복한 가정이 한 가지 이유로 행복한 이유는 거꾸로 보면 리스크 관리예요. 리스크 관리. 그 만 가지 불행할 수 있는 요인을 대체로 다 해지를 해냈느냐, 리스크를 줄여냈느냐, 불행할 수 있는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수를 읽어서 막을 수 있느냐 마느냐의 그 실력이 문제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패한 사람들은 다 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변명 없는 무덤 없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러는데, 모든 불행한 가족은 다 자기만의 이유가 있잖아요. 딸이 잘못해서 그래, 와이프가 잘못해서 그래, 아빠가 잘못해서 그래, 태어날 때 가난해서 그래,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래, 어릴 때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래. 그 케이스가 다 있는데, 행복한 집안을 가면은 우연히 한 가지 케이스로 행복한 집안이 없어요. 그런 자잘한 불행들을 막아둘 수 있는 어떤 리스크 관리, 어떤 회복 탄력성, 강인함, 지혜, 이런 게 있는 거죠. 안나 카레리나에서 그 표현은 저는 이제 투자에서도 거의 똑같이 쓰인다고 봐요. 사업에서 물론 더 중요한 얘기지만 투자에서도 내 포지션이 망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이유를 끊임없이 생각해서 그것들이 발생 안 하도록 해지를 하고 분산 투자를 해나가는 것이 진짜 능력이지, 솔직히 자기가 상상 못한 위험이 생겨가지고 쫄딱 망하는 경우는 만 가지가 넘잖아요. 어느 투자자의 회상이라는 책에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런 표현도 나와요. 투자를 함에 있어서 실수는 똑같은 실수가 다시 찾아오진 않지만 그 실수의 사촌격인 실수는 끝도 없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 투자하신 분들 다 공감하시죠? 다시는 이 똑같은 실수는 하지 않을 거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실수를 해놓고 보면은 약간 달라요. 완전히 똑같은 실수는 아니야. 근데 약간 다른데 변종된 실수를 또 하고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잘 되는 게 운이고 잘 안 되는 것을 막는 게 실력이다. 투자도 사업도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리스크만 충분히 잘 막아두면은 시장이 올라서 잘 되면은 그냥 뭐 때문에 잘 되는지 정확히 모르더라도 잘 되면 우리가 그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리스크가 발생할 때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능력만이 중요하다는 거죠. 진짜 능력인 거죠. 장이 오를 때 왜 오를지야 뭐 어떻게 알겠어요. 모두 엄청 좋은 호재들이 쌓여서 같이 오르겠죠. 그죠? 미국의 장이 언제부터 어떻게 올랐다라고 생각하세요? 미국 장이 언제부터 대세 상승을 했고 지금 복귀를 해보면 그 되게 중요한 대세 상승의 원인 중 하나는 뭐였을까요? 80년대 초반부터 소위 이뤄졌고 90년대 내내 올랐죠. 80년대 우리가 기억하는 블랙 먼데이, 즉 87년 10월에 일어났던 대폭락장은 그 해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서 몇 년 연속으로 폭주를 하다가 그 해는 아예 하늘 높이 치솟다가 발생한 일시적 폭락이에요. 그 이후에도 87년 말부터 90년대 말까지 한 12년, 13년을 진짜 주구장창 올랐어요. 미친 듯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역할을 했던 걸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던 하나의 동기가 70년대 초반에 에리사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이 퇴직연금에 DB가 있고 DC가 있잖아요. DB는 회사에서 관리를 하다가 마지막 받고 나간 연봉의 몇 배를 퇴직금으로 주는 것이 DB죠. Defined Benefit이라고 해서 베네핏 자체가 여러분이 나갈 때의 퇴직금이 결정되어 있는 형태를 DB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받기로 한 퇴직금을 여러분들이 직접 약간 주도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퇴직연금을 DC형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DC형 퇴직연금이 거의 없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이제 예적금에 넣어두고 계신 구조죠. 굉장히 잘못 사용하고 계신 구조이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회사가 있는데 부장님이 20년 회사를 다니시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은 막 계산을 때린 거야. 마지막 연봉이 1억이었으면은 한 달에 뭐 한 900만 원을 받아갔으면은 그 월급에 막 20년을 곱하고 막 이래서 나갈 때 목돈을 예를 들어서 1억을 딱 드리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가냐면은 회사에서 줘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의 부채같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구조조정을 막 한꺼번에 하거나 이럴 때 회사가 100명을 자르는데 100명을 자르기 위해서 퇴직금 자체를 막 100억을 준비해놓고 써야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생겼던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회사가 망하면서 퇴직금을 못 주는 사례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회사가 항상 100억 정도를 주려고 100억을 마련해놓고 쌓아놨으면 괜찮은데 안 쌓아놓지 않겠어요? 회사니까 경영하는데 더 쓰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나중에 다 잘 되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러다가 자꾸 퇴직금을 못 주는 사태가 생기니까 이거 너무 위험하다.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첫째, 퇴직금을 회사 바깥에서 관리해라. 그러니까 회사가 나중에 줄 거야 하면서 돈을 챙겨놓지 말고 회사는 망할 수 있으니까 그 돈을 미리미리 회사 바깥에 쌓아놔라. 쌓아놓고 그게 DB가 됐건 DC가 됐건 그걸 운용해가지고 퇴직금을 제때 줘라. 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금을 보호하게 해주라. 근데 401k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국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미국에 이제 DB가 거의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것들도 완전히 레거시. DB가 회사 입장에서는 훨씬 불리한 게 뭐냐면요. 임금 상승률이 보통 투자 수익률보다 높잖아요. 금리보다 훨씬 높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나갈 때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오래 회사를 다니고 마지막에 임금 상승이 높았던 사람은 퇴직금을 많이 받아가는 거예요. 회사에서 돈을 아무리 투자를 해놓더라도 투자 수익률이 일반적이면 받아가는 돈이 더 많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고금리 시절에는 그걸 맞춰줄 수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저금리가 되니까 회사가 그냥 돈을 꽂아 줘버리는 게 나은 거죠. 네가 알아서 굴려라. 내가 굴려갖고는 그 수익률을 만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매월 혹은 연간 연봉의 한 10% 정도를 내가 그냥 캐시로 그 계좌에 쏴줄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그거 모아놨다가 나중에 퇴직금으로 받아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오래 다닌 사람 입장에서는 DB형이 약간 낫죠. 왜냐면 회사에서 알아서 이제 챙겨줄 거니까. 근데 회사 입장에서 DC가 훨씬 좋으니까 점점 DC화 되어야 하고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회사에서 넣어준 돈을 토대로 우리가 돈을 굴리는 게 맞겠죠. 잘 되건 잘 안 되건. 우리 회사는 1년에 한 번 정산해요. 받을 때는 그래도 기분 좋습니다 하신 분 계신데 이렇게 정산받은 돈은 IRP에 넣어두세요. 이거 써버리면 진짜 나중에 노후자금 모으려고 하면 정말 죽어요. 정말 너무 고생합니다. 이런 DC형 시장이 이 퇴직연금 시장이야말로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시장이잖아요. 이 시장이 성장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금이 꾸준히 미국 시장에 투입이 됐어요. 그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분명히 상승 압력을 받았고 미국 장이 계속 오르니까 사람들이 신나서 미국 주식시장을 계속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고 실제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이게 미국 시장을 올린 뭐 절대적인 요인이었냐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어마어마한 국내의 그들의 자금이 시장으로 수십 년간 지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게 이 퇴직연금 제도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꼭 이 퇴직연금 시장이 많이 발전해야 됩니다. 이 퇴직연금 시장은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장인데 왜냐면 여러분의 자금이 대부분 퇴직연금에 있고 우리나라 퇴직연금 규모가 미국 따라한다고 엄청 키워놓고 있어서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규모가 점점 커지고 지금 200조가 넘어갔어요. 상당히 좋은데 그중에 주식에 투입되고 있는 자금 너무 적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혁신이 필요해요. 제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이 저금리 상황에서 퇴직연금을 그 가장 막강한 그 무기를 가지고 예금에 든다? 그 예금은 여러분들이 비상금으로 써야 되는 전혀 불릴 수 없지만 6개월 안에 초대형 경제 위기가 올까봐 눈물을 머금고 작은 돈을 통장에 넣어두는 데 사용해서 이런 경우에 급전을 막는 데 쓰는 것이 예금이지 퇴직금을 예금에 넣어두는 건 완전히 거꾸로 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시간의 가치, 그 거대한 원금의 가치, 거기다 적립식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든 우수한 구조를 그 투자 지평을 다 그냥 쓰레기통에 넣는 행위예요. 왜냐면 저금리니까 사실 연간 많아봤자 지금 한 1.2%, 1.5% 정도로 복리 수익이 날 거잖아요.
근데 1.5%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보다 낮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단타 칠 거면 지금 하루하루 시장을 보셔야 되지만 장기 투자할 거면, 장기 투자에서 더 중요한 건 투자 지평이에요. 여러분들이 10년 투자할 수 있으면, 장기 투자가 옳다는 게 아니라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엄청나게 유리한 구조들이 만들어지는데, 왜냐면 오래 놔둘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에 더 오래 놔둘 수 있고, 물리는 거 오래 갖고 있자는 게 아니라 오래 놔두면 엄청나게 오를 수밖에 없는 좋은 양질의 기회들을 계속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퇴직연금이야말로 가장 적립식으로 캐시플로우도 계속 투입할 수 있는 곳이고 가장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가진 계좌 중에 강제적이긴 하지만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계좌예요. 세금도 늦게 낼 뿐더러.